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금연과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단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성인병 중 하나로 동맥경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많은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맥경화와 관련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혈관 내벽에 쌓이며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결과적으로는 동맥경화가 혈관 노화의 한 형태인 것이죠. 동맥경화도 결국은 혈관 질환이고, 이것의 원인과 위험 인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게 정상 혈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쪽은 혈관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좁아진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위험 인자에 대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이거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이 2보다 작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HDL 수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성지방을 TG 이렇게 나타내면 이 수치가 나올 겁니다. 이거 비율이 2보다 작게 유지된다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고혈압, 흡연,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과체중과 비만, 운동 부족과 나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면 무호흡증과 스트레스, 알코올이 동맥경화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입니다. 물론 가족력과 초기 심장병도 위험 요인이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동맥경화가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생활습관, 좋은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생활습관을 바꾸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여러 위험 요인을 제어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동맥경화가 결국은 혈관이 문제니까 지방, 콜레스테롤, 칼슘처럼 혈관에 침착되는 물질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혈관의 모습인데, 사람은 혈관과 더불어 늙어가니까 고령이 될수록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아는 게 좋습니다. 동맥경화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동맥경화증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다가 손상된 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동맥경화는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동맥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장기의 증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흉통, 협심증과 갑작스럽게 팔이나 다리가 마비되는 것, 말이 어눌해지는 것, 한쪽 눈의 짧은 시력상실, 얼굴 근육 처짐과 걸을 때 통증, 고혈압과 신부전 등이 있습니다. 흉통은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것이고, 협심증은 관상동맥에서 협착이 발생해 혈류 공급이 감소함에 따른 산소와 영양 공급 부족 상태로 허혈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동맥경화증이 하지 동맥에 생기면 다리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동맥에 생긴 동맥경화증 때문에 나타납니다.
동맥경화는 본질적으로 혈관이 좁아져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혈액을 통해 장기에 공급하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동맥경화는 오랜 세월 유지된 생활습관에 따른 것이므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알아보면 금연과 운동, 건강한 식단을 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약을 먹는 것은 논외로 하고 금연과 꾸준한 운동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건강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알아볼까요? 산화 스트레스는 관상 동맥 질환과 같은 동맥경화성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항산화 식품에 관심이 있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폴리페놀, 식이섬유,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다음에는 해산물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 EPA와 DHA로 구성되는 오메가3 섭취를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EPA는 항염증에 효과적이고 DHA는 뇌 건강과 눈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해산물 섭취가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오메가6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오메가6와 오메가3 비율이 적절한 것이 4대1 정도인데 현대인은 극단적으로 오메가6 섭취가 많아 20대1이나 30대1 등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메가6는 튀김이나 식용유 등에 많이 쓰이고 가공식품에 많습니다. 콩류 섭취도 좋은데 콩류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금연과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단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합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데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